오늘 도착한 두 번째 역은 반도체역인데요.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했습니다. 적자인 적자일 텐데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 궁금했고요. 컨퍼런스 콜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했는데 일단 팩트 체크부터 해주십시오. 네, 팩트 체크부터 먼저 해보면 2분기에 영업 손실이 2조 8,800억. 네, 굉장히 큰 폭으로 나왔고요. 그렇게 되면 1분기, 2분기 합쳐서 영업 적자가 6조 원. 네, 6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상세한 내용들을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AI 쪽, 엔비디아 이런 쪽의 흐름들과 더불어서 향후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정말로 하반기에 회복되는 거 맞나? 이런 부분들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메모리 회복 국면은 맞는 것 같아요. 영업 손실률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거 굉장히 좋은 지표라고 보이고요. 특히나 지금 낸드 플래시 쪽은 아직도 가격 회복이 안 되고 추가적으로 감산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디램 쪽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디램, 특히나 이게 수평으로 여러 개 배열해가지고 붙인 걸 우리가 고밀도 집적 반도체라고 하죠. 그게 이제 AI 쪽에 많이 쓰이는,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쪽에서 그 GPU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고사양 디램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HBM3 그리고 DDR5 같은 것들도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이런 고사양의 디램 쪽은 가격이 기본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고 또 고사양도 많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 낸드 플래시까지 돌아서는 부분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감산 결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중국의 어떤 IT 세트 수요의 증가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향후에 메모리에서 어떤 디램뿐만 아니라 낸드 쪽도 좋아질 여지를 분명히 콩콜에서 힌트를 좀 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디램 가격이 미세하지만 좀 반등하는 양상이 나타났고요. 재고도 많이 털었고 2분기까지는 하이닉스 대규모 적자, 삼성전자도 뭐 반도체 부분 쪽에만 보면 적자인데 그죠? 이게 언제쯤 돌아설까? 3분기, 4분기? 예, 전망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딱 언제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낸드 쪽은 여전히 좀 힘든 상황이고요. 다만 디램 쪽은 좀 회복되어가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평균 판매 단가도 상승 쪽으로 전환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고요. 이건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4분기에도 이어서 계속 반등을 해주는지 여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디램 쪽은 이제 또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게 메모리 단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이 시장이 또 굉장히 크게 열리면서 성장을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다가 각 기업들이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감산을 결정을 했어요. 삼성전자까지도 사실상 감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상위의 과점업체들이 감산하면은 항상 그 뒤로는 과거의 사례긴 하지만 슈퍼사이클이 왔다는 거죠. 근데 그 슈퍼사이클에다 힘을 실어주는 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AI 쪽의 반도체 수요라던가 또 전장 쪽에서 차량용 반도체 이런 시장들이 새롭게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폼이 바뀌는 이런 DDR5 쪽 이런 쪽까지도 같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재고가 많았는데 이렇게 기업들이 감산하고 나면은 당장 수요가 급증하면 디램 공급 부족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4분기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디램의 반등세는 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즉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큰 반도체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이 디램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이 돌아서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분명한 팩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는 소부장단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최근에 또 이제 HBM 관련주들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수익을 내주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후공정 쪽 그 장비나 소재만 오르고 전공정이 좀 소외받았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소부장 관련된 투자 전략은요? 글쎄요.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이 사실상 초미세 공정 이런 쪽들에 집중하면서 후공정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와서는 파운드리라던가 팹리스 이런 쪽에서는 또 후공정 쪽을 키워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로 날개 돋친 듯이 주가가 올라 버렸죠. 하지만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비메모리도 향후에 더 커지겠죠. 이런 쪽이 커지게 되고 즉 다시 말하면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후공정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공정에서 웨이퍼 투입량을 늘리고 그만큼 많은 양이 생산이 되어야지만 이 후공정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금부터는 후공정만 보지 말고 전공정도 같이 보면서 향후에 웨이퍼 투입의 증가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공정이라고 하면 뭐 증착이나 열처리, 뭐 맞아요. 세정 요즘 그런 쪽이죠. 네네 맞아요. 네, 그런 쪽 장비들도 좀 봐야 네. 되고요. 반도체 관련주 가운데서 그러면 차장님 최선호주 관심주는요? 저는 이제 HPSP라는 네. 기업을 보고 있고요. 이게 고압 수소 어닐링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영업이익률이 정말로 깜짝 놀랄 한 40% 정도로 되죠. 53.5%예요. 반도체 장비 업종이죠. 네, 우리가 이제 ASML 그 이제 네. 갑 같은 을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정말 전 세계에서 그렇게 불리우는 기업인데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OPM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30%입니다. 근데 53%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 뭔가 특화점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독점적으로 시장을 주도하면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구사를 하고 있는 거겠죠. 이 고압 수소 어닐링 기술, 아까 말씀드렸던 그건데요. 이제 경쟁사로 보면 이오테크닉스라던가 뭐 AP 시스템 이런 쪽들이 이제 어닐링을 하는데 이쪽은 레이저 어닐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레이저로 그 부분을 어닐링 할 때 아무래도 열이 발생이 되겠죠. 근데 고압 수소 어닐링에서는 열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제품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진다라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양산이 아니에요. 각 기업에서 우리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주문 생산만 맞춰서 받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연간 한 장비를 40대 정도 만들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오테크닉스가 영업이익률이 20에서 25% 나오고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고압 수소 어닐링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또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여태까지는 지금 주문 생산을 통해서 꼭 필요한 기업에게 갑의 위치에서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에 대한 관심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HPSP는 오늘 2% 하락했습니다. 2% 하락이면 오늘 같은 장에서는 뭐 선방했네요. 사실 네. 오른 거나 다름없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물론 공부를 해야겠지만 우리가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 반도체, 소부장 이쪽에 대해서 추가적인 공부가 좀 필요해요. 예, 오늘 사윤관 차장님과 코스닥과 함께 또 반도체 이야기까지 두 개역 이동하면서 함께 말씀 나눴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